네, 주투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간밤에 다우지수도 17,000선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에서 미국 지표부터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좀 가장 중요한 경제의 핵심인데 미국에서의 소비 증가율이 0.1% 소폭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위원님. 네,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또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 안에 살펴봐야 될 것은 소매 판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왜 떨어졌는가 그 원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소매 판매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화율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5년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번갈아 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하락폭 자체도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로 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 올해는 처음으로 연말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예측들이 맞아 들어간다면 미국 소비에 대한 의구심 혹은 약간의 그 부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월마트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이게 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적이 제가 이제 증시를 바라본 그 이전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본 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월마트가 10% 이상 이렇게 장중에 큰 등락을 보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인데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온라인 업체 쪽에서 아마존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온라인 쪽은 비교적 견조하다. 이베이나 이런 쪽도 주가가 최근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주봉이라든지 월봉 같은 장기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월마트나 다른 이 오프라인 업체들처럼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온라인 쪽으로 계속 옮겨가다 보니까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가면서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놓고 보게 되면 소비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물가 하락에 따른 변화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소비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단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일단 트렌드 자체가 조금 다운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의 급락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월마트의 급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다우지수가 아시다시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개 종목 중에 하나가 10% 빠졌으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당 0.3%가량의 하락세를 다 미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오늘 다우지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월마트와 지금 비슷한 역할을 미칠 만한 소매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월마트처럼 소매주가 똑같이 빠진다고 해도 지수 충격은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비의 중심이 점점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결국은 비슷한 오프라인 업체들이 최근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매출 조금 늘린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가 살아났다, 내수경제 살아났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의 평가와 실질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보기엔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았지만 실제로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 그러니까 오프라인 업종, 오프라인 소매 업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고 시사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공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는 예상을 밑돌았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최저치 2개월 연속으로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의 반등 탄력이 여전히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생산자 물가의 하락은 지금 여전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쪽에서는 이 공급 라인 쪽에서의 움직임이 워낙 공급 과잉 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구조조정이 덜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투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요 증가가 부진하니까 새로운 투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불과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4%, 5% 사이를 오가던 것이 지금은 2%도 채 안 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낮아진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게 또 CRB 지수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식료품 가격들도 조금 안정화를 보이면서 중국 물가의 대부분은 식료품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의 안정과 함께 음식료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뭐 디플레 압력을 전반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물가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경제라는 것이 약간의 인플레가 되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뭐 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 CPI 같은 경우가 1%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고 나쁜 뉴스인 건 사실이나 이게 마치 뭐 중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뭐 대규모의 부양책을 꼭 내놔야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버센스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지표 나쁜 건 사실인데 그 나쁜 지표의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같은 일방적인 요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을 제거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워낙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든 뭐 부양책도 끌어내고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논리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호들갑떨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그 원인을 통해서 현재 지표가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고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부진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3차 5중 전에 분명히 이제 중요한 뉴스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지만 장기 그림을 그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뭐 증시가 뭐 폭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양책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동시에 쓰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증시에다 돈을 직접 쏟아붓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해외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양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이미 중국 증시 내에 다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증시 부양책에 기대를 가지고 뭐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관련된 우리 시장 관련된 연관 전략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무엇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던가 아니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양호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중국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 종목이 최근에 고밸류에이션이 많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 되겠죠. 네, 이 경제 탄력도 별로 좋지 못한데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종목들의 등락률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뻗쳐나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종목들의 특징은 또 어땠나요? 네, 뭐 미국 증시에서 또 하나의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미국 증시 굉장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과 하락률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에 속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평균 상승률이 한 뭐 7%가량 한 6% 정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뭐 아주 뭐 급등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뭐 특수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아무래도 샌디스크의 자극을 받았고 아니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의 자극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업종으로 뭔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또 하나의 M&A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랑 뭐 다른 회사는 합병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반도체 업종으로 관심이 싹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쏠리면 이들 업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 지금 하락률 사기 종목에서는 소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도 지금 주택건설 업체와 함께 오늘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의 대부분은 소매업체였는데 월마트, 베스트바이, 달러제네럴, 다든 레스토랑, 뭐 언더아머, 타겟, 달러트리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 종목이 정말 소매지표 하나만으로 하락했느냐? 물론 그 부분 영향 받았겠지만 월마트가 급락하면서 다른 종목군들 도매급으로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뭐냐면 시장 심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거 하나 나쁘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우르르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도 취약한 심리, 취약한 거래량, 취약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쏠림 현상, 심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종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우리 시장의 반등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던 게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었는데요. 그 근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원유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반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격이 조금씩 추춤거리고 있거든요. 유가는 50달러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45달러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양상이고 구리 가격도 지금 한 3일 연속인가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낙폭과대주들의 추가적인 랠리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조금씩은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게 자동차 IT였는데 이들은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물론 1,05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뭐 그 약세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추이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종목들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기가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낙폭과 대주들이 주도했던 이러한 양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그동안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밸류에이션 높더라도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바이어들한테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100대 품목을 살펴봤더니 그 순위가 1위가 화장품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다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LED 조명, 의료기기, CCTV, 태양광 발전, 기자재 이런 것들이 바이어들은 가장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실제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정말 방어적인 개념 쪽에서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의 개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종목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과 함께 그러면 종목 쏠림이 지금처럼 상승을 이끌어왔던 IT, 자동차, 낙폭과대주 쪽이 아니라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소외됐던 LED 종목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취약한 시장 체력, 시장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확 쏠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을 투자할까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저희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꾸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